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조송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전체적인 내년도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경낭을 해치고인데요. 작년 요맘때 제목이 경낭 속으로였습니다. 이번 제목이 경낭을 해치고니까 제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년도에 그 현대차 그룹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리스크, 그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보편적 관세 인하라든가 IRA 보조금 축소라든가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명히 우려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메이커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경쟁력을 어떤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나프타가 USMCA로 대체되면서 발효됐었는데요. 그때도 원산지 비중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현대차 미국 사업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면 이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현대차 그룹이 좀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라는 그런 크레딧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쳤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 이라는 그 틀 안에서 현대차한테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간 차별화가 앞으로 굉장히 좀 격차들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위상이 높아지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주가는 이익하고 멀티플의 함수인데요. 요약하면 내년도 이익은 정체 또는 소폭 감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멀티플 상승하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쟁 구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닛산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난 분기 BEP에서 1%로 개선된 거고요. 지금 스텔란티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5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인력 감축 등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혼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혼다가 지금 최근 영업이익률이 한 5%, 6% 정도 되는데요. 이거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은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나고요. 그 오토모빌 쪽은 1%입니다. 파이낸셜을 합칠 경우에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다도 자동차 사업만 보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 쪽에서의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폭스바겐은 내년도에 아마 중국에서 혹독한 구조조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포드도 최근에 보면 GM하고는 레벨 차이가 확연히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반적인 글로벌 경쟁 강도는 저는 내년에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죠. 시클리컬 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요. 업황이 좋아지면 모두가 좋고 업황이 나빠지면 모두가 안 좋은 보통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거는 점유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나빠져도 좋아지는 회사가 있고 업황이 좋아져도 나빠지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반도체 산업이 이제 하나둘씩 플레이어들이 사라지면서 과점화가 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티어 1이 5개사로 압축될 거라고 봅니다. 도요타, GM,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BYD. 이렇게 압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 5개로 압축되는 과점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협업,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업의 연결고리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경쟁구도 재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 자동차 회사들의 합종 연행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협업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나타나서 그런 거고요. 이 테슬라와 BYD라는 어떤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소수의 리거시들 간의 R&D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수의 리거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닛산이나 스텔란티스가 이 연합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끼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협력은 과연 잘 워킹을 할 것이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 보면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 지금 적과의 동침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더 큰 적이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아마 GM과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벼랑 끝 협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협업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협업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이제 멀티플을 자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 설명드렸고요.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누적으로 9월 누적으로 0.4% 정도 뭐 말 그대로 정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25년에는 8,800만 대에서 9,000만 대로 한 2% 정도 성장할 거로 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보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 이전의 고점이 9,500만 대인데요. 그까지 아직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이 안에서 성장률이 높은 게 유럽하고 한국입니다. 유럽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이 정상 수요 대비 지금 한참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독일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재개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보고요. 내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내년에 한 3% 정도 성장 보는 이유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자동차 수요가 성장했던 유일한 시장입니다. 당시에 이제 재정 정책 그리고 현대차의 생산 대응을 잘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유였고요. 그런 후유증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자동차 수요가 2014년 수준까지 후퇴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자연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이익 성장 모멘텀, 어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그 재고는 여전히 과거 대비 안정적입니다. 다만 방향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은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다운 한번 해주세요. 예. 메나임 지수입니다. 이게 중고차 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2022년에 고점을 치고 빠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30-40% 정도 높은 수준이죠. 결론적으로 과거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이익의 규모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다음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은 지금 페이지 다운. 예. 중국이 그 차별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 중국 시장은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이 한 70%까지 육박할 정도로 지금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럽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장, 유럽은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하이브리드는 또 커지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에 저는 캐즘이 조금 중기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본격 생산 시점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생산 계획은 늘리고 있죠. 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가솔린 수요를 잠식한다는 거고요. 순수 내연기관 수요를. 두 번째는 미래 잠재적인 전기차 수요를 잠식하는 이 두 가지 잠식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전기차는 한 15% 정도는 성장할 거로 보는데요. 뭔가 의미 있는 본격적인 2차 성장은 지금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거는 좀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전기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열폭주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이상의 본격적인 성장은 아마도 배터리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이게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이브리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차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고려해 보면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아마 뭔가 다른 스토리는 그때쯤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 또 대규모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페이지 다음. 지금 중국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부동의 1위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YD가 이제 1위 사업자로 나타났죠. 지금 폭스바겐은 2014년 19% 하던 점유율이 지금 최근에 11.6%까지 한 10%가 날아갔거든요. 아마 왼쪽에 보시면 현대차 그룹이 2014년 9.8%에서 지금 1% 됐잖아요. 근데 15년, 16년, 17년에 현대차 그룹이 했던 그 중국 시장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아마 폭스바겐에서 내년에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 시가총액은 테슬라 1위, 토요타 2위, BYD 3위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근데 리거시들은 다 그냥 평균 5.5배예요. 이것도 일본 빼면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오토 인더스트리에 대한 생각은 테슬라 빼고 나머지는 다 별 차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닛산보다 조금 더 잘하지만 큰 의미 없다. 이 정도가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게 내년부터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걸 이 차별화를 만드는 요인이 이제 글로벌 협업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차가 GM하고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GM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M의 자동차 역사에서 현대차랑 1대1로 MOU긴 하지만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게 GM 입장에서 되게 후대에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좀 브랜드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반증이고요. 페이지 다운. 웨이모하고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페이지 다운.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와 실리콘에 있는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이미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도요타와의 협력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지난달에 12년 만에 아키오 회장이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 현대차 도요타 그 레이싱 페스티벌에 참여를 했고요. 양사의 전기차, 수소차, 컨셉카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캐치프라이즈가 경쟁을 넘어 열정으로 하나 되다라는 거였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이미 이 도요타와의 뭔가는 시작이 됐고요. 제 생각에는 도요타랑 현대차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아마 수소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도요타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옥석 가리기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다운. 왼쪽 보시면은요. 연초에는 리거시들이 다 올라가고 EV들이 다 빠졌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가 팔리면서 리거시에 대한 할인을 너무 많이 했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리거시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페이지 다운.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대선 영향이 벌어지기 전까지를 보면은요. 지금 스텔란티스는 3월 말만 해도 글로벌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익률보다는 순서예요. 여기 누가 남아 있냐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5회사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옥석 가리기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닛산은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요. 혼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폭스바겐도 어렵고요. 지금 내년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닛산하고 스텔란티스, 혼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22%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시장이 아마 현대차나 그 점유율이 현대차, 도요타, GM 뭐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재력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그러면 이제 테슬라와 BYD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속 가능한 회사로라는 그 확신을 하고요. 근데 BYD를 좀 제가 BYD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BYD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비중이 50%를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BYD가 이런 속도로 계속 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은 갈 수가 없고 유럽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어서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아마 BYD는 동남아나 브라질 같은 남미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마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400만 대가 넘을 건데요. 그러면 현대차랑 볼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은요, 이 정도의 고속 성장한 회사가 어떤 품질 문제라든가 일종의 성장통이죠. 그런 거 겪지 않고 넘어가는 회사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성장통 없이 계속 성장한다면 아마 BYD가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BYD는 내년도에 어떤 성장통 가능성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굉장히 뭐 이제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비즈니스적으로만 봤을 때는 내년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결론인데요. 페이지당. 향후 티어1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개 회사로 압축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만 본다면은 이 좌측에 있는 현대나 도요타, GM의 어떤 사업 확장, 영토 확장 가능성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유망 종목은 현대차랑 모비스 말씀드릴 건데요. 현대차는 사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주주환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환산 한 6% 정도 나오고 뭐 인도 IPO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자사주 매입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브랜드 이상 강화의 콜라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멀티플이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 확보하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모비스는 이제 이익 가시성이 회복되고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모비스에 대한 장기 할인 요인은 모듈 쪽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 배당 안 한다는 거, 이 두 가지였는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해소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장기 박스 하단으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는데 거기서 아마 배당 정책이 나올 건데 모비스는 대부분 현대차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TSR을 현대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까지는 높이는 수준으로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모비스 모듈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겨우 돌았는데 매출액이 50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 개선되면 영업이익이 5천억이 늘어납니다. 내년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AS 부분의 양호한 부분,
그다음에 모듈 쪽의 이익 가시성 회복을 감안하면 내년에 한 3.5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2014년 이후에는 최대 이익 발생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도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겠고요. 조금 휴식 시간 가진 이후에 아마 해외 기업 분석 발표가 있을 텐데 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